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혈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혈뇨로 인해서 응급실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병으로 와서 응급실에서 혈뇨가 보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모두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혈뇨라는 건 일단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현미경으로 봐서 혈뇨가 보이는 경우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고, 또 눈으로 봐도 이 혈뇨가 확인되는 걸 유관적 혈뇨라고도 하고, 유관적 혈뇨는 또 피 색깔에 따라서 사고체성 혈뇨가 보이기도 하고 비사고체성 혈뇨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선 현미경적 혈뇨라는 건 현미경을 고배율로 당겼을 때 적혈구가 5개 이상 관찰되는 상태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고, 유관적 혈뇨는 소변이 콜라색이나 커피색, 와인색 또는 아주 빨갛게 선홍색으로 보이는 경우를 유관적 혈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딥스틱이라고 하는데 요 자멸 반응 검사는 굉장히 예민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면, 이 예민한 검사에서 음성이면 혈뇨는 아니다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혈뇨가 피처럼 보이지만 실제 피가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결핵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다른 음식에 좀 색깔이 진한 거, 이런 음식들 먹게 되면은 혈뇨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 같은 것들 먹으면 그럴 수도 있죠. 또 아기들이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를 했거나 또 B형 독감 같은 거 앓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요글로빈 요증이나 아니면 용혈에 의한 헤모글로빈요와 또 구분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유관적 혈뇨는 겉으로는 정상 같지만 검사에서 피가 확인되는 현미경적 혈뇨도 있습니다. 요 스틱 검사에서 반응이 나와도 진짜 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합니다. 요 검사 스틱에서도 검사를 하고 현미경적 확인도 필요합니다. 무증상적 현미경적 혈뇨는 사실 대부분 90% 이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동기 아동의 최대 4%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소견이고, 일시적으로 열이 나거나 굉장히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침 첫 소변을 3번 검사해서 2번 이상 양성이 나와야 우리가 지속성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단백뇨가 같이 동반되거나 고혈압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면 예후는 매우 양호하고 따로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진 않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혈뇨 검사를 했는데 계속 아침 소변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 2년 이상 계속 혈뇨가 보인다? 그러면 다른 가족성 혈뇨 배제를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혈뇨가 보이는데 그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와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돌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요로 감염이 의심됩니다. 돌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떡이, 혈전이 보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요로 감염인 경우는 애들이 열이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소변을 본다는 그런 급박뇨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원인 불명의 발열이 있을 때는 그래서 꼭 소변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애들 혈뇨하고 이 세균뇨가 보이는 경우인데 특별한 이 요로 감염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치료하거나 요로결석 치료하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사실 통증을 동반한 유관적 혈뇨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인데, 이거는 우리 요로에서 사구체, 콩팥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통증이 없는 콜라색이나 커피색, 유관적 혈뇨는 색깔이 이렇게 콜라색이나 커피색이나 와인색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는 방광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저 안에 콩팥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적혈구들이 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깨져 나오면서 모양식이 이상하게 변화하는 이형 적혈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피부 감염이나 인후염 발생 후에 연쇄상구군 감염 후에 사구체 신염이 생기는 게 되게 많고, 또 장기도 감염 후에 수일 내로 생기는 경우는 IgA 신병증이라는 그런 병도 있고, 또 가족성으로 아예 콩팥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신부전이나 난청이 동반되는 그런 병도 있기는 합니다. 혈뇨에 단백뇨가 같이 동반이 된다면 신장 사구체 여과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은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해야지, 낮 동안에는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서 있을 때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꼭 아침에 누워 있다가 밤에 자기 전에는 소변을 비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받아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시면 우리가 단백뇨 동반 혈뇨를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과 크레아틴이라는 것을 검사해서 그 비율을 검사했을 때, 검사해서 2+ 이상 나왔을 땐, 그러니까 2세 이상에서는 0.2 이상, 2세 미만에서는 0.2 이상의 비율로 나오면 그때는 이거는 의미가 있는 단백뇨다, 지금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서 그 단백질의 농도를 쟀는데, 요새는 단독요 한 번의 요 검사로 해서 거기서 크레아티닌과 단백질의 비율을 재서 그 비율로 하루 24시간 단백질의 양을,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의 양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와 또 근육이 좀 위축되어 있는 병으로 근육 위축증이 있는 아이들의 그 검사 결과는 조금 더 판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뇨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구체 질환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요즘은 신장 조직 검사는 잘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단백뇨와 고혈압 지속했을 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소아 신장학을 전문하시는 세부 전문의 선생님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애들 감기 후에 바로 생기는 혈뇨는 IgA 신병증이라는 병이 있고, 한 1, 2주 지나서 생기는 연쇄상구군 감염 후 사구체 신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IgA 신병증은 사구체 신염 중에 가장 흔하기도 하고, 보통 감기 열나면서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유관적으로 혈뇨가 반복되는데, 보통 혈청에서 우리가 C3라는 보체 검사를 하는데 그게 정상이고, 급성 사구체 신염은 보체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고, 또 이 연쇄상구군 감염의 증거인 AS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그 검사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IgA 신병증일 때는 심한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혈압약들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보통 부종이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성기 이뇨제 투여나 혈압 조절을 해줘야 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은 혈압을 조절하면서 푹 쉬게 해주면 별 후유증 없이 95% 이상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 혈뇨를 일으키는 그런 사구체 신염들입니다. 그 중에 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 자체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콜라겐이라는 그 우리나라 구조 단백질에 문제가 있어서 콩팥에서 계속 피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고 만성 신부전의 가족력이 있고 또 감각신경성 난청도 동반되고 안과적인 이상도 동반이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또 IJ 혈관염이라고 해서 그 헤노슐레인 퍼퓰라라고 해서 그 애들 하지 부분에 출혈이 심하고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또 팔이나 다리에 부종을 호소하는 그런 병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 10% 정도에서 신장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 1%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그 헤녹슐레인 퍼퓰라 IJ 혈관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침범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요 검사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구체성이냐 비사구체성이냐 혈뇨를 감별하는데, 요거는 딥스틱으로만은 소변 검사 그 스틱으로만은 알 수는 없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합니다.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근데 육안적으로는 색깔이 밝은 선홍색이 보이면 아래쪽에서 피가 나고 있구나, 지금 콜라색이나 와인색이다 그러면 위쪽에서 피가 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통증이 없는 경우는 위쪽에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통증이 없는 경우가 콩팥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부요로에서 배뇨통이나 옆구리 통증이 흔하면 이거는 결석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요로 감염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콩팥을 빠져나온 적혈구가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고 깨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 하부요로에서 결석이나 이럴 때는 정상 모양의 적혈구가 보이고, 동반 증상으로는 사구체성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단백뇨나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부요로에서 결석이라든가 또 요로 감염 때는 빈뇨나 급박뇨 같은 그런 증상들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될 경우는 단백뇨를 동반하는지, 고혈압을 동반하는지, 소변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전신 부종이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신부전이나 폐부종의 징후로 생각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력이 만성 콩팥병이나 말기 신부전, 난청 등의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집에 보내기보다는 신장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응급실에서 만나는 혈뇨 환자들은 10명에 9명 이상 대부분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외래에서, 특히 아침 첫 소변을 가지고 외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검사에서 혈뇨뿐 아니라 요로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항생제를 치료하고 또 배양 검사를 기다려봐서 항생제를 조절해 볼 필요도 있고요. 사구체 질환이 의심돼서 이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 탈수만 예방하고 그러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수치를 관리하면 됩니다. 보통 응급실에서 이 소변 검사를 할 때 신장 수치, BUN과 크레아틴이라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정상이면 현재로서 신장이 망가졌다거나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혈뇨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급실 퇴원할 때는 보통 혈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들이 감기 증상이나 특히 그 연쇄상구균 감염 후에 오는 혈뇨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꾸준히 끝까지 복용을 해야 되고요. 탈수가 현미경적 혈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결석이나 고칼슘 혈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이들이 혈뇨를 본 애들은 식습관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짜게 먹지 않게끔. 또 열이 너무 고열이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응급실에 나와 주셔야 되겠고, 보통 1, 2주 이내에 소아신장분과에서 외래 추적 관찰을 하시면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부증상적 현미경적 혈뇨는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번 연속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응급실에서 괜찮다 했어도 반드시 외래에서 3번 이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가 다시 심하게 붓는지, 소변색이 더 진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주시고 혹시 피검사나 배양검사 최종 결과를 외래에서 확인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잘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